안녕하세요. 주필순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순입니다. 예, 오늘 월요일 첫날 2월 달 첫 거래일인데 외국인과 기관의 거의 폭탄 매도죠. 예, 거래소 시장, 코스피 시장 합쳐버리면 외국인하고 기관이 5조 7천억, 5조 한 8천억 정도 팔았네요. 예, 개인이 5조 6천억을 샀는 그런 무서운 시장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 외국인은 뭐 선물 시장에서도 최근 많이 매도를 하고 있고,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상당히 많은 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음봉이 좀 크게 나왔는데, 오늘 프로그램 매도, 비차익으로 프로그램 매도는 순수하게 주식을 프로그램으로 매도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보다시피 오늘 2조 2천억, 금요일 날 2조 5천억, 최근 들어서 엄청난 차익 실현 매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안 떨어졌어요. 그만큼 우리나라 국내 개인 투자가들의 유동성이 엄청나게 받쳐주고 있다가 오늘 결국에는 풀린 거죠.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5%, 전 세계 증시에서 오늘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만 폭락해서 옆 나라 일본은 한 1% 정도 떨어졌는데 우리나라만 5%가 넘는 큰 폭의 하락이 나왔다라는 거 상당히 좀 문제가 있죠. 코스닥 시장도 4%이 정도면은 뭐 거의 금융위기 수준의 하락이고요. 자, 원달러 환율 보시면 오늘 거의 뭐 20원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도 15원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지금 이렇게 조정받을 만하면 올라가고 조정받을 만하면 올라가고 해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외국인의 매도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상당히 많이 수익을 내고 있는 반도체 투톱에 대한 외국인 차익 실현 욕구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결국에는 원달러 환율이 좀 안정을 좀 찾아가는 모습, 이런 추세적인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 나와야 외국인 매도가 멈출 건데 정부는 여기를 무조건 사수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는 또 박스권 그려주고 있어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지는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아무튼 외국인의 매도가 어마무시하다. 과거에 뭐 1조, 2조가 아니라 양시장 모두 뭐 상당한 2조 5천억, 선물시장 1조 5천억, 4조 정도의 매도가 나왔다라는 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 정도 떨어지긴 했지만 아무튼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급등도 쉽게 하는데 빠질 때도 이렇게 투톱들이 크게 움직이니까 종합지수가 크게 급락하는 좀 어처구니가 없어요. 어처구니가 없는 매도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의 금융투자 매도로 전환됐죠. 그동안 코스닥 지수를 올렸던 ETF 이런 것들이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또 중요한 거는 가격 조정이 있고 그리고 기간 조정이 있잖아요. 근데 이 가격 조정이 오늘 나왔다라는 거죠. 가격 조정은 거의 주사랑 비슷합니다. 맞을 때는 아파요. 하지만 짧게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경향이 있고 기간 조정이 사실 더 안 좋습니다. 오랜 동안 이렇게 빠지긴 빠지는데 오랫동안 빠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상당히 힘들어요. 차라리 그냥 주사 한 방 크게 맞고 반등 나오는 게 조정 기간이 짧다라는 거를 보시면 되고 시장의 유동성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조정을 크게 주면 또 반등도 빨리 나온다라는 거. 삼성전자의 외국인 매도가 이제 5조 2천억을 1개월 만에 넘어가고 있고 누가 가져갔느냐? 개인 금융투자. 그러니까 거의 다 개인이 받아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하이닉스도 좀 4조 5천억씩 개인과 금융투자 ETF를 통해서 개인이 다 받아갔다. 고점에서 결국에는 개인들이 받아주니까 외국인의 매도가 이렇게 쏟아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하락. 결국에 이 케빈 워시 때문에 원자재가 뭐 급락을 하고 은이 뭐 마이너스 60% 정도 선물 기준이긴 하지만 급락이 나왔고 뭐 여러 가지 원자재 금 뭐 은 뭐 이런 것들 다 떨어진다 이러면서 매파적이다 이것 때문에 뭐 코인도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잘 보시면 이거는 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파월한테 금리를 무조건 인하시켜라. 돈을 풀어라.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를 후임으로 지적한 사람이 매파적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거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자, 이게 그러면 뭐 케빈 오씨가
매파적이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 사람은 매파도 아니고 비둘기도 아니고 그냥 정치인이에요, 정치인.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여기다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트럼프 의장의 후원자 사위. 후원자 에스티 로더의 그 사위거든요. 미국의 그 되게 유명한 화장품 회사죠. 에스티 로더. 거기 사위고 유태인이에요. 유태인이고 파월이 그 연준 의장 중에서 유일하게 유태인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다시 유태인이 됐죠. 그리고 또 상당히 이번에 그 그린란드도 이 후원자라는 에스티로드 회장이 얘기해가지고 간 거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상당히 지금 돈독한 사위입니다. 그런 사람의 사위가 멋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금리를 뭐 동결하거나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대놓고 금리 인하를 지지한다. 써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 외파적인 성향이라는 단어가 나왔는지 요거를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지금의 하락이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얘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공개적으로 뭐 지지해왔고 트럼프의 금리 인하 요구에 호응하여 엄청나게 속도를 낼 것이다 라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케빈 워시는 35살 새파란 나이에 최연소 연준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백이 있으니까 있겠지만 아무튼 2011년 3월까지 근무했습니다. 요걸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요때 그 조지 부시 대통령하고 오바마 시절 요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요때의 연준 의장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벤 버냉키 2008년도에 헬리콥터로 그냥 돈을 막 풀었다는 버냉키 의장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때는 이제 그 금융위기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와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럴 때 누가 대통령이었냐면 조지 부시였습니다. 요때 이제 같이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하도 안 되니까 이제 양적 완화라든가 금리 인하라든가 이런 것들에 이제 계속 해왔었는데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민주당으로 바뀌었는데도 계속 양적 완화를 하니까 공화당 출신이고 그쪽 그 라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를 한 거예요. 그냥 정치적으로. 그래서 지금 반대했기 때문에 벤 버넌키가 하는 큐티나 이런 돈 푸는 작업을 반대했다라는 이유로 매파가 됐으니 큰일 났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그냥 왜 민주당 도와주느냐. 그래서 반대하고 그러고 열받아가지고 사표 내고 나온 사람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매파가 됐다라는 과거 사례만 보고 정황이 그러진 게 아니에요. 정황이 이 사람은 매파도 아니고 비둘기도 아니고 그냥 정치적인 사람인데 그때 이제 벤 버넌키랑 싸워가지고 나갔다라는 것 때문에 매파다라고 해서 급락이 나왔다는 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핑계입니다. 시장이 많이 올라서 핑계거리를 좀 찾은 거예요. 그거밖에 뭐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금 올랐잖아요. 그래서 조정받는 거죠. 양털깎기로 조정받는 거지. 무슨 뭐 케빈 워시가 매파적이어가지고 빠진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거를 어떻게 떨어지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오늘 5%까지 빠질 만한 이유도 없었고 우리 원달러 환율이 급등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이런 거죠. 그동안 많이 올랐잖아요. 요거에 따라서 빠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금리는 빠른 속도로 인하가 될 겁니다. 여기 6월 달부터 이제 한 차례 금리 인하를 원하는 거고 트럼프는 저기 2%대까지 금리를 원한다라고 대놓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3%대까지 나올 것 같은데 속도가 더 빨라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한 3차례 정도 더 2차례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3차례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의 의도는 빨리 금리를 인하시켜서 국채 발행을 하겠다라는 전략이기 때문에 이런 속도로 간다라고 하면 하반기에도 주식시장은 나쁘지 않을 겁니다. 더욱더 빨라질 수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는 지금의 조정은 어떻게 보면 멀리 보면 매수의 기간이었다. 시점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급락이 나왔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외국인 매도 보셨죠? 그렇게 팔아대는데 지수가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개인들의
매수가 엄청나게 유입이 되면서 그거를 좀 받아냈는데 그런 부분이 약해지니까 좀 무너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케빈 오시는 뭐 매파다, 비둘기파다 절대 아닙니다. 그냥 정치적인 사람이에요. 트럼프 시키는 대로 하는 꼭두가시입니다. 더 이상 그 사람 때문에 주식이 빠진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하반기에 금리 인하가 되면 또 바이오 섹터라든가 뭐 기술주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알테오젠 실적 발표, 잠정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매출 2천억에 영업이익이 1,100억, 마진율이 거의 한 57% 정도의 영업이익률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높은 거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영업이익률이 한 40% 나오거든요. 거기를 넘어서는 상당히 높은 영업이익률이 나오고 있는데 영업이익률은 좀 더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12월 달에 비밀로 계약했던 좀 베일이 벗었는데 안구 질환이라는 단독 기사입니다. 아주 확실한 건 아니에요. 단독 기사로 나왔기 때문에 확실히는 더 봐야 되겠지만 안구 질환에도 알트비포가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안구 질환 시장이 상당히 커요. 시장이 거기에 이제 SC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상당히 새로운 맨날 항암제만 들어가던 그런 것들이 안구 질환까지 확장된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큰 사건이다 이렇게 말 수도 있습니다. 고질환 치료제를 확장할 수 있고 미국의 기업이죠. 에슈바타가 안구질환 치료제를 임상 1상을 전격적으로 착수를 했는데 그 항목에 보니까 알테오젠에 알트비포가 포함됐다라는 걸 단독 기사로 확인했다라고 하는데 다른 기사들도 좀 나왔으면 더 확실할 건데 아무튼 뭐 이런 것들이 나왔다는 얘기는 진짜 안구 질환까지 우리의 알테오젠의 알트비포의 기술이 들어간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결론은 뭐 많이 있겠죠. 뭐 안구 질환 치료제 거대 시장에 깃발을 꽂았고 항암제를 넘어서 안구 질환까지 알트비포의 몸값이 더 것이다. 글로벌 빅파마는 필수적인 플랫폼으로 알테오젠의 알트비포를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상당히 좋은 기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올해 주주 배당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무상증자도 고려하고 있다.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쓰겠다라고 나온 기사가 있습니다. 신약 개발에 따른 모든 결실을 주주께 환원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밖에 뭐 계속해서 2% 가지고 시장이 딴지를 거니까 자 2%는 자 2020년에 체결된 초기 계약이다. 마일스톤은 일단 기본적으로 현찰이 더 중요하니까 1조 4천억을 받고 나머지 2%를 로열티를 가져가는 건데 이때는 아직 임상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그 이후에 기술력이 입증된 후에는 대부분의 로열티가 한 자릿수 중반 4에서 6% 일부 계약은 두 자릿수까지 요율이 책정됐다라고 시장의 불식을 좀 감축시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도 지금 추가 기술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여러 글로벌 파트너사와 실사 그다음에 계약서 작성 단계까지 진입했다. 지난해 옵션 계약을 체결한 파트너사도 최종 계약 체결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3, 4년 내에 추가로 6개 이상의 제품을 상업화된다. 이번에 키트루다가 상업화된 것처럼 3, 4년 내에 생각보다 빨라요. 3, 4년 내에 6개 이상 제품이 상용화되고 이에 따른 로열티 수입이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영업이익이 1,100억이 나왔는데 올해 정말 3천억에서 4천억의 영업이익이 나올지 마진율 60%의 마진율이 나올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글쎄요. 신한의 애널 4%에서 5% 얘기했다가 2%로 그냥 떨어지면서 시장의 신뢰를 떨어졌는데 뭐 이거는 뭐 회사에서 밝힌 건 아니니까 그 애널의 추정이었잖아요. 근데 워낙 좀 사람들이 좀 따랐던 애널인데 추정치가 2%밖에 안 된다 그래갖고 그거에 대한 데미지를 좀 세게 맞았는데 이거를 좀 극복하려면 방법이 없습니다. 추가적인 기술 수출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 줘야 되는데 아무튼 회사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예, 주주 배당도 하고 무상증자도 하고 뭐 하겠다고 또 예, 빠르게 지금 활발하게 논의 중에 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시간이 뭐 예, 해결해 줍니다. 결국에는 사람들이 로열티 2%에 인제 내성이 생길 거고, 그리고 추가 기술 수출에 대한 이런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된다라고 하면 주가는 당연히 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 뭐 어처구니가 없죠. 왜 프로그램으로 저렇게 때리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코스피가 뭐 5% 빠지는데, 예, 그리고 코스닥이 4.4% 빠지는 폭락장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딱 보시면 아직 연기금은 코스닥 시장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3천인지 2천인지는 모르겠지만 코스닥 부양 의지는 상당히 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역부위로 빠진다? 그럴 확률은 낮아요. 예, 이렇게 역부위로 빠질 확률은 좀 낮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예, 은행에 있는 자금이 많이 유동성이 지금 증시로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예, 보시면 예, 여기 예금이 좀 많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여기서 예, 보면 1월 달에 12월 달부터 엄청난 자금으로 예, 속도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자금이 어디로 가냐면 지금 예, 지금 증시로 오고 있어요. 증시로 이 자금이 지금 ETF로 해서 올려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묻지마 형식으로 ETF를 사다 보니까 이번에 2차 전지나 이런 것들이 지수가 급등이 나온 건데, 이런 자금이 서서히 계속 들어온다라고 하면 지금보다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서 조정받았다, 야, 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고요. 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케빈 오씨는 매파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하락을 위한 핑계 정도로 끝나는 거지, 이게 여기서 역부위로 떨어지면 이거는 하늘이 주신 기회입니다. 예, 이거는 이렇게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정을 보이면 또 등락이 나오면서 다시 고점을 뚫고 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락이 나와서 너무 좀 예, 걱정하지 마시고 좀 시간을 갖고 보신다라고 하면 예, 또 안정적인 상승 흐름이 나타날 거고요. 당분간 주가가 흔들리기 때문에 좀 개별 종목성 주식들이 좀 움직일 거고, 다시 ETF가 활성화되면서 올라가는 시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급락 나왔다고 예, 걱정하실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